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순탄치가 않은지, 나 혼자만 허둥대고 쫓기는 삶을 사는 기분이 든답니다. 어찌됐든 먹고는 살아야 해서 혼자 아둥바둥 살아보겠다고 옷가게를 운영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손해만 보고 급기야 임대비 밀리는 것은 다반사에 그나마 오던 손님들 발길까지 뚝 끊기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장사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체력은 체력대로 바닥나고 내게 있어 옷장사는 정말 더는 할 게 못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쉬워도 하는 수 없이 권리금도 못 받은 채 그 가게를 그냥 남에게 공짜로 넘겨주다시피 하고 나오게 되었죠. 후련하게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리듯 나온 것까진 좋았는데. 그런데 이 상황 모든 것이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렇게 가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빚은 빚대로 지게 되고 어느새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빚독촉에 시달려야 했고 갖은 협박과 시달림에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니까 이제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기에 돈이 정말 절실히 필요했어요.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고작 식당 일이나 청소일 정도가 다더라고요. 그런 걸 해가지고 큰 돈을 만지긴 더욱이 어렵고 빚 갚으려면 정말 향후 10년을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악착같이 갚아나가야 했죠. 그러던 중 여직원을 구한다는 생활 광고지에 광고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적힌 보수가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다고 써있지 뭐예요. 그 문구를 보자마자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떨리는 손으로 당장에 거기로 전화를 하니까 껌을 짝짝 씹으며 말하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줌마가 저보고 하는 말이 이런 일 해봤냐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뱃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라면서 괜찮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냐고 물으니 뱃사람들 말상대만 대주면 된다고 하면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세한 건 면접 보러 와서 들으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렇게 하여 면접 날짜를 잡고 그곳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바닷가 부두에 있는 무슨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냥 다시 돌아갈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시달리는 빚독촉을 생각하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일단 한번 면접이라도 봐야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오후 3시인데도 방금 전까지 자다 일어난 모습에 화장을 진하게 한 부시시한 아줌마가 저를 반기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저한테 몇 살이냐고 해서 올해 나이 55살이라고 하니까 딱 좋다면서 평상시에 말 좀 잘하냐고 해서 그러지 않아도 옷가게에서 손님들을 상대해봤다고 말하니 이 아줌마가 날 보며 비웃듯 웃으며 그건 여자 손님들 아니냐면서 여긴 주로 남자 손님들이 온다며 뱃사람들에게 말상대를 잘 해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보수가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광고지에 적혀 있는 대로 잘만 하면 월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고 하며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저는 조금 겁은 났지만 돈 욕심에 물론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는 당장 내일부터 여기로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면접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라고는 했지만 막상 그런 곳에 출근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 아직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조금 겁도 나기 시작했고요. 대체 뱃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 사람들을 상대하면 돈 1,000만 원을 그냥 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하니 거기 나가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봤지만 그건 분명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뭐 죽기야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고 눈 딱 감고 1년 정도만 고생하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바닷가
부두에 있는 창고 같은 곳에 첫 출근을 했는데 낮에 면접 보러 갔을 때와는 다르게 간판이 있던 거였는지 불빛으로 간판을 비추고 있었고 안에 조명도 은은하게 켰더라고요. 그리고 테이블 3개가 놓여져 있었답니다.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조명에 노래방 기기도 있었고 그리고 바처럼 보이는 곳에 다양한 양주와 각종 술이 진열되어 있었답니다. 어제 면접 보러 갔을 때는 몰랐는데 한순간 창고가 완전 제대로 된 바처럼 변했더라고요. 그렇게 첫 출근을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인 아줌마가 나보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면서 그러지 않으면 돈 벌기 어렵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더 떨리던지. 그때 갑자기 문을 열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순간 갑자기 비린내가 왜 이렇게 나던지 정말 방금 전까지 회 뜨다 온 사람들 같았어요. 비린내가 정말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사장은 그 사람들에게 왔냐고 하면서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난다는 듯 다가가서 정겹게 반겨주지 뭐예요. 저도 얼떨결에 첫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 남자 둘 중 한 명이 저보고 처음 왔냐고 하길래 여사장은 오늘부터 새롭게 일할 직원이라며 잘 부탁한다고 말하지 뭐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5만 원짜리 돈다발을 꺼내더니 저한테 다짜고짜 반말을 하면서 팁이라면서 5만 원을 덥석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순간 그냥 인사 한번 하고 5만 원을 벌었어요. 그 후 제가 술 한잔 따라주는데도 5만 원을 주고 그냥 서빙 한번 해주는데도 5만 원을 주고 뚝딱 어느새 30만 원을 벌었더라고요. 별로 한 거 없는데 돈 30만 원을 뚝딱 1시간 안에 벌었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여기서 일하기 참 편하다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코끝을 자극하는 비린내만 안 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손님으로 온 이 사람들 생각보다 더티하지 않고 젠틀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이 술 취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술이 한 잔, 2잔 들어가니 이 뱃사람들이 어느새 내게 막말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욕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그냥 그만두고 나갈까 하다가 돈 30만 원도 뚝딱 벌었겠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꾹꾹 참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갑자기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 역시나 몸에서 비린내가 아주 진동을 하더라고요. 뱃사람들이라 그런지 몸에 비린내가 아주 밴 듯 싶답니다. 그러던 중 그 뱃사람 무리 중에 얼굴이 정말 남자답게 잘생긴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비록 뱃사람이었지만 비린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났죠. 전 또 이 나이에 여자라고 괜히 그 사람에게 눈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연락처가 어떻게 되냐고 하길래 저는 얼떨결에 그 사람에게 제 연락처를 주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손님으로 만난 그 사람을 낮에도 만났어요. 비록 뱃사람이었지만 요즘에는 출항을 안 한다며 그곳에서 출항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저보고 갑자기 돈 필요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초짜 같은 내가 그렇게 험한 데서 일을 하겠냐며 대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보길래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돈 5천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주겠다며 걱정 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줘야 하는 조건이었죠. 솔직히 이건 뭐 조건도 아니었죠. 왜냐면 저도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전 물론이라고 걱정 말라고 하면서 그 남자가 꿔준 돈을 받았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았지만 한순간 이 남자로 하여금 이제 정말 빚독촉에서 해방이 되었죠. 그때만 해도 이 남자 참 뱃사람답지 않게 사람 좋고 젠틀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웬걸?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제게 입에도 담기 어려운 걸 시켜대고, 그리고 돈 꿔줬는데 그것도 못하냐며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이자 쳐서 돈 갚으라고 난리고, 정말 괜히 돈 껐다 싶었답니다. 그렇게 처음과는 다르게 매일매일 피말리게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빚이 예전처럼 믿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중 참고 참고 버티며 이 가게에서 몇 달 일하고 나니 그 사람에게 꿔간 돈을 이제는 다 갚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글쎄, 내가 자기 마누라라면서 누구든 자기 마누라를 건들면 가만 안 둔다고 소문을 다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손님들끼리 싸움까지 일어나고 더는 여기서 일도 못하게 됐답니다. 정말 눈 딱 감고 2달 일하니 5천만 원 간신히 벌었지만 이 짓 더는 할 게 못 되더라고요. 일이 정말 험하고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하여 그 가게에서 일을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내가 자기 마누라라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뭐예요. 전 그래서 지금 현재 연락처도 바꾼 상태랍니다. 뱃사람들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봤지만 저렇게 한 번씩 육지로 오는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뱃사람 같더라고요. 바다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돈으로 한 번에 푸는 듯 싶었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돈도 정말 많았어요. 물론 현찰이 아주 가득했죠. 그래서 팁 받기도 수월했으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더는 그쪽에서 일하고 싶진 않네요. 저는 당분간 바다 근처도 못 갈 것 같아요. 그 일에 완전 질리고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비린내가 아주 코에서 지금도 맴도는 것 같거든요. 모든 뱃사람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아무튼 제가 경험한 뱃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답니다. 앞으로는 빚 없이 살고 싶고 더 늦기 전에 혼자가 아닌 정말 괜찮은 중년분을 지금이라도 꼭 만나고 싶답니다. 아무래도 이 나이에 혼자 살긴 너무나 힘이 드네요. 솔직한 말로 돈도 돈이지만 혼자는 더 이상 외로워서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앞서 말했듯 이제라도 괜찮은 중년분이 어딘가에 계시면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답니다. 제게도 그런 분이 언젠가는 꼭 나타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